박수 부탁드리고 발언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현철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 중세사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염알선초 적정기 71년 그래서 모근 이색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문제의식, 역사 연구를 하게 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행동, 실천 그 이면에는 생각이나 사상이 있다.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관심이 있었고요. 또 국가의 제도, 정책을 얘기할 때도 역시 그 이면에는 국가의 정치 이념 조금 잘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작은데 좀 소리가 작아. 온으로 돼 있죠.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상사 연구를 했습니다. 석사 논문은 모근 이색의 정치사상 연구로 했고,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모근 선생이 고려 말에 보여준 그런 어떤 저리 또는 어떤 생각의 전개,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요. 박사 논문의 경우는 이색 정도전 사상 비교 연구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적 배경을 견지했는데, 한 사람은 왕조를 유지하려는 사람으로, 한쪽은 왕조를 바꾸는 사람으로, 동시대에 같은 지적 배경 속에서 정치적 행동을 달리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좀 따져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석사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81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그 학생 운동이 많이 활발하고, 그런 속에서 같은 초중고를 다니고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는데도 그 학생들의 다양한 것들, 학생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보여졌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면 역시 또 그 연장선상에서 학생운동 연장에서 운동도 하고 또 기타 재야운동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고시 공부를 해서 관으로 진출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대학원에 가서 교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동시대에 같은 시대적인 배경에서 왜 이렇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모근에 관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고, 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농담 삼아서 어떤 분은 모근 선생으로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학위 논문이라든지 기타 대학에 실적을 낼 때도 모근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모근 이색에 대한 연구도 했지만 아버지 가정 이복에 관한 연구도 했습니다. 가정 이복 연구는 아마 역사 쪽에서는 유일한, 그러니까 거의 다루지 못했던 그런 연구를 이제 단행본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가정 이복, 원나라 생활, 원 관료 생활을 원에 과거에 합격했고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원에 관련된 그 인물들, 지명들 또는 다양한 중국에 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국 사회에서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한자 유교 문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만이, 소양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 일부 원 관료로서의 가정 이복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 생활을 쭉 하면서 모군 이생 연구 또 아버지 가정 이공 연구 뭐 한산이씨 집안과 무슨 뭐 연관이 있는지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그 학문적인 또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군 선생과 가정 이국 선생이 남겨놓은 자료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한국 중세의 사상, 한국 중세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창이 되고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연구를 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역사학도로서 역사학은 인식론의 영역이고 일종 해석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인물을 다룰 때는 현재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자들의 어떤 관심 또는 연구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군 이색에 관한 연구도 오래전부터 조선시대부터 계속 연구가 되어 있고 일제시대 또 현대까지 이렇게 오고 많은 연구가 있지만 역시 그 연구자들의 어떤 시대적인 삶 속에서 연구자들의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군에 관한 연구를 쭉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모군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현대적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풍부하게 해석하고 설명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유불도 삼교를 이렇게 포용하는 포용력에 큰 장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수기수양의 문제 이런 점에 이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면서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좀 새롭게 기존에 제가 해왔던 것을 좀 종합 정리한다는 의미로 발표 주제를 정했습니다. 모군에 대한 연구는 문사철 포함해서 사회과학 또는 기타 학문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군집이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 정리를 해봤을 때 이색 학파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색 학파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조선시대에서는 비판을 받지만 불교의 아침했다고 하는 비판을 받지만 14세기 상황 속에서는 지적 배경 속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게 오히려 포용의 의미, 해통의 의미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국 그것의 지향점이 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대부분 다 모군 이색에 대해서는 기본 이해가 있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더 학계에 나가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군자유 지향과 이색학파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에 관련된 이해를 통해서 궁극적인 지향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군과 관련돼서는 그 당대 사상계를 주도했고 그러면서 그 왕조 교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왕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절의의 입장을 표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들이 조선시대 성리학 시대를 여는데 기초를 닦았다. 이건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그 조선 초기 세종 때 와서 문묘종사논의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재원, 권근, 이 세 사람이 모두
그 유학의 도입, 도학의 지능에 공이 있다. 그래서 문묘종서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제 반영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이색 사상의 그 영향이 학문적으로 또는 인적 계보로서 이어졌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초기에 그렇게 그 문묘종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논란이 될 만큼 역시 조선 초기에도 그의 학문적 위상 또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되고 그만큼 위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왕의 연구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이색과 그 제자들의 그 흐름을 이색학파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론격으로 고려 시대도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근데 고려 시대의 그 유가는 또는 유자는 또는 유학자는 문장 잘 짓는 사람, 박학하고 문장 잘 짓는 사람 그 정도에 이제 머물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분 단계에 와서는 분자유, 위기지학을 하는, 다시 말해서 수기 수양을 통해서 치인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고려 초기에도 분자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간헐적으로 몇몇 선각자적인 사람들이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 후기에 와서 말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자신의 어떤 인격적 완성을 통해서 위기지학을 하고 그래서 박학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인 문자로서의 치인의 자질을 가지게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치인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걸 모본 이색에서 볼 수 있다. 그 수기 치인의 수기 치인 중에 수기의 내용이 그 자료상으로는 내송 자송 이런 표현 그리고 부유소인 요 표현을 제가 최근에 와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사의 문제인데 내송자송 우리가 불이익이나 또는 억울함 이런 거에 대해서 송사를 하고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 모든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고소고발 사건이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2020년도에 한 668만 건이고 1심의 민사소송이 92만 건, 형사가 26만 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이익, 억울함 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런 송사죠. 다툴 송자인데, 근데 유학에서는 송사가 이제 없도록 하고 이제 스스로 그걸 깨달아서 되돌아보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각기를 거치면서 되돌아보면서 송사롭게 하는 이런 건데, 이 표현 중에 내송, 자기 자신에게 송사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송, 스스로 송사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억울함이나 불이익의 문제를 좀 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나에게 뭐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 이전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모본의 키워드로 내송 자송, 스스로 송사한다.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부유, 시세에 그냥 물들어서 넘어가는 썩은 선비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뭐 자기 반성의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 군자를 지향하면서도 소인, 우리가 소인이라고 하면 시세 변화의 틈을 타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욕구, 욕망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자각하고 절제하고 뭐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분 시를 이렇게 보면 이 분자를 시제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통계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주 9번에 있는 끊임없이 어떤 자기 완성, 욕구, 욕망을 절제를 하면서 인간의 어떤 선한 본성, 도덕적 본성 이것을 추구해 가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그 이전 시기와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 완성, 인자가 이제 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치인을 해놨습니다. 반료가 되고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세재민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경제 뭐 이런 표현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것을 지향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결국은 그 사서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제시된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에 수용된 성리학이 사서가 이제 강조되는 건데 이 시기에 이제 사서는 이제 원나라 제과의 과거 시험의 시험 과목이 사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고려 시대에 와서는 충무광 원년에 역시 이제 사서가 과거 과목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민왕 16년에 오경사서제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성리학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이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널리 이제 알려진 건데요. 성균관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성균관 대사성인 2세기 중심이 되고 경악에 밝은 김구용, 정몽주, 박상충, 광희중, 이승인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을 연구를 하고 교육하는 학자 분이 형성됐다. 성리학의 이기 심성에 관한 그런 논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학습 단계, 이해 단계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쳤을 거고 하나의 그 세미나 그룹이 이제 만들어졌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뭐 서로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유학의 어떤 세계관, 인간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적인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유대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서적인 유대감도 생기고 지적인 유대감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그 숫자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경사서제에 100명의 학생 수를 채우도록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 강의 학생 수가 80여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신분제 사회이고 그리고 조선 후기 자료지만 전체 인구의 한 10%가 양반이고 일반 농민 상민은 한 50%, 노비가 한 4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지배층 중에 한 50만 정도가 인구수에 해당이거든요. 남녀를 좀 구분하고 그런 수를 생각해 보면 이 숫자는 당대로서는 굉장히 많은 학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흥학운동을 전개한 만큼 그 교육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전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이제 다른 분야에서 써서 그걸 갖고 왔는데요. 한 100여 명, 뭐 선생 한 10여 분, 학도들 뭐 해서 전체 100여 명. 이들이 이제 모여 있게 되면 개인적인 생활, 상을 당했다든지 누가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뭐 정몽주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의 명나라에 뭐 사신으로 간다든지 또는 뭐 시골에 부모님이 좀 연로하셔서 좀 뵈러 간다든지 이럴 때 시문을 이렇게 써주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뭐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유대감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도전, 정몽주 이제 그런 자료도 있는데요. 나중에는 갈라서지만 뭐 이 당시는 동심지우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당시는
고려 말에 정치적 행동이 서로 달라지기 이전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적 세계관을 매개로 해서 서로 그 공유하고 공감하고 유대감을 이제 강화해 나가는 이런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하게 인적, 지적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그 공부 방법으로 제가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은 당시로서는 좀 선진적인 학문 방법이다. 분석, 토론, 절충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대적인 의미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 속에서 아마 그 부작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는데 부작 자체 내에서 쪼개서 분석해보고 그리고 토론해보고 다양한 의견들은 서로 이게 토론 과정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 또는 틀린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나가는 절충의 방법을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근의 그 행장에 보면 학도들이 서로 의심나는 뜻을 토론해서 각각 그 극진함을 다했는데 이색은 즐거운 표정으로 중도를 잡아 분석하여 타당한 의견을 찾아간다. 절충은 우리가 이제 절충 그러면 좀 사이비 같은 느낌도 줄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엇갈리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 장점을 취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조정 융합하는 방식이다. 절충의 절은 끊다 또는 옥사를 처결한다는 뜻으로 자기 주장에 대한 집착과 대립장에 대한 편견을 끌고 여러 유파에 대한 감정이나 입장을 끊고 대상을 객관해서 세상의 뜻을 모색해가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나가다가 이제 우왕 때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인임이 이제 권력을 이제 잡게 되고 정부가 좀 변하는데요. 이 성균관의 경우는 앞서 공민왕 16년 때 성균관에서 모여서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대사성을 서로 이어서 나간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새 말기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표 47에 이제 제시한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연도별로 다 나오죠. 우왕 원년에는 정몽주, 8년에는 김구영, 박의중,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하고 모두 다 공민왕 16년에 이세이 대사성, 성균관 대사성을 있을 때 그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 학계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색학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주제는 원래 송나라의 학문인 송학은 여러 계열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었어요. 사공학도 있고 유수학도 있었고 육상산학도 있었고 다양한 학파가 있었는데 고려 말의 성리학 그리고 조선시대 성리학 1색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런 것이 이제 파악될 주제인데 현재로서는 고려 말에 수용된 성리학이 원관학 성리학의 영향이다. 원나라가 송학의 여러 학문 중에서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고려 말의 유학자들이 이것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주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 나에게 안 맞으면 우리나라에게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성리학을 받아들였느냐 이런 점들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뭐 저로서는 이것은 이제 불교와의 관련 속에서 왜냐하면 성리학은 이단이 불교에 대한 비판이 철저하다 보니 성리학을 활용한 게 아닌가 수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연구 과제로 두고요. 그래서 이 군들을 모아서 이색학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표로 제시한 겁니다. 공민왕 16년 이래로 공양왕 채말년까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정몽주와 이제 모근 이색을 서로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연배 차이는 별로 안 나고 또 높은 수준의 성리학을 견지하는 건 맞지만 역시 연장자이고 또 최고의 학자이고 또 원나라에서 최신의 학문을 받았고 또 관직상으로도 대사성 뭐 그러다 보니까 선배 선생 뭐 후배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것을 뭐 사제지간까지는 표현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그 영향을 받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영왕 16년에 모두 다 이제 성균관 대사성으로 2세에게 영향권에 있지만 이제 그 내부에 분화가 생긴다. 왕조를 유지하려는 사람과 왕조를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런데 동네에는 이것을 개인적으로만 봤어요. 이색 계열 또는 정도전 계열. 그런데 좀 더 천착을 해보니까 왕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이색 학파의 일원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최신에 했고,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이색 학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 정도전. 정도전은 공민왕 때 성균관에서 이색과 더불어서 성령을 같이 연구를 했고 이색 영향을 많이 이제 받은 건 분명합니다. 우왕 14년이나 또는 창왕 원년에 나온 그 글 속에 보면 이색을 맹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 그 영향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문제는 조준입니다. 조준이라는 사람은 공민왕 때 성균관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학문적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조준은 윤소정의 영향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준은 윤소정에게 성리학을 익혔고 함께 왕실을 세울 걸 다짐했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왕 14년에는 조준의 개혁상서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조준 등 그래서 무리등자가 나옵니다. 조준은 사원부 대사원으로서 대표자로서의 이름을 올린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 건데 그 밑바닥에는 윤소종의 그 초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준은 소종에게서부터 배웠다. 일찍이 배웠고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상소문에는 모두 그 윤소종이가 원고를 갖춘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이게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소종은 누구냐? 윤소종은 누가 뭐래도 이색의 제자예요. 윤소종의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윤택이고 윤택에게 영향을 받은 게 이색이고 그리고 윤소정은 성균관에서 이색이한테 배웠고 또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어요. 근데 이색이 윤소정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한 그런 제자입니다. 윤소정은 누가 뭐래도 이색의 제자. 근데 조준은 바로 그러한 윤소정한테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 왕조 개창을 둘러싸고 찬성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지만 모두 다 학문적 연원은 모근 이색에게서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뭉뚱그려서 이색 학파 이렇게 명명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왕의 연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는가 찾지를 못했고요. 그 예전에 그 신채식 선생의 글을 보니까 학맥 이렇게 표현한 게 있었던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논산 발표에서도 이제 학맥 이런 표현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학파로서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정돈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도 조선왕조를 개창하려는 사람 중에 대국공신 중에 정총, 정탁이 있고 조가, 모사충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역시 이색의 영향권에 있다. 정총, 정탁은 이제 정추의 아들이다. 정추는 그 모근 이색과 그 동년이고
그리고 그 친구로서 그 모건집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죠. 조박이라는 사람은 권근의 이제 제작도법, 그 양촌집에 보면 안석설 뭐 이렇게 해서 그 조박과의 친분 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오사초도 역시 그 모건집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왕조 개창에 주도했던 그 개국공신들도 다 학문적으로 이색과 연결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색학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이제 선초에 이제 이맹규님 그 겸대사성을 사양하면서 겸대사성은 한나라의 학자와 사표가 되는 것이다. 신의 선조 이색이 처음 맡았고 그들을 이어 정몽주, 박유준, 이천범문, 조용평이라는 등은 정수가 문장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이었다. 그래서 이 겸대사성을 조선 초기에 학술 학문의 그 권위 있는 대표자로서의 이제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모건 이색에서 왔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도 고려 말의 학술이 이제 모건 이색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모건의 핵심은 사서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은 수기수양, 위기지약으로서의 수기수양을 이제 견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맹자에 보면 존심과 방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이제 보존하는 거,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 그다음에 조심, 조수, 겸, 내송자성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외부적인 유혹, 압력, 이 빈궁이나 부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어떤 신념을 지키는 것. 그래서 물질적 욕망에 대해서 도덕 자제와 도덕 개봉을 지향해서 욕심을 줄이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보존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불을 추구해 나가는 이 시대하고는 당연히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더라도 지켜야 될 건 지키는 도리 개념을 모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심성, 수양 뭐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입장은 결국 그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데에 핵심은 수양 여부, 도덕성, 윤리성 뭐 이런 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또 고려 말의 어떤 사회 변동 과정에서 그 사회 변동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왕 때가 특히 문제인데 이 시기를 왕조 교체기, 사회 변동기로서 큰 혼란의 시기냐, 아주 왕조 교체가 꼭 필요한 시기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모군은 태평성대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려 왕조 체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관리나 지식인들 또는 지배층들의 윤리 도덕 이런 문제에 더 치중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결국 관료 개개인의 자질과 양식 이런 게 중요하고 또 백성들의 어떤 도덕성 회복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왕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유불동도론 그래서 이제 불교와 긴밀했다. 불교에 아첨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조선시대. 근데 이제 당대에서 생각해 보면 모건 이색은 왕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리학을 수용을 했고, 근데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왕사 국사 제도가 있고 승정 제도가 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성리학을 수용을 했어요. 근데 성리학은 이단 배척의 특징이 있는 거죠. 고려 왕조 내에서 성리학을 수용하다 보니
불교와 외래사상의 성리학의 유사점, 같은 점, 긍정적 기능 이 부분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양론과 관련돼서 이 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논어에 보면 주일무적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선이라고 하는 불교식 수양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선은 그 화두를 가지고 특정 문제를 가지고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뭐 하는 방식인데 형식상으로는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 경은 하나에 몰두해서 그러면서 도리 개념, 소당연, 소이연의 이치를 파악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인간의 도리를 파악한다. 이치 개념, 이치 탐구의 논리가 분명히 있는데 불교의 그 좌선은 무념무상의 상태로 마음의 안정을 통한 어떤 득도로 이렇게 나가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치의 개념 또는 도리의 개념이 없는 걸 이렇게 됐는데 이 색은 이게 참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본 이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불교의 자선도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가정과 사회, 국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가 같다. 이렇게 봤다라고 이색은 뭐 불교는 유교에서 파생이 됐고 불교가 윤리도덕의 실현과 교회에 기여한다 이렇게 봤고 불교는 불교와 임금에 대해서 도리를 당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의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시대에도 상례를 치를 때 이제 불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새는 뭐 이게 그 상례를 치르는 종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지게 되는데 어쨌든 사원이나 사찰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불교의 효충 기능이 있다. 윤리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경 간행으로도 이제 이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아버지 가정이고의 그 뜻에 따라서 대장경. 사실은 이 대장경은 이게 불교 경전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이게 순수 종교 입장에서는 그 대장경 간행, 유학자 입장에서 대장경 간행은 그 쉽지 않은 일이죠. 예컨대 기독교 목사님이나 기독교에 절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 뭐 불교 경전을 뭐 인제 간행한다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시기는 특성 고려 불교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성리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반영하면서 그런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 기능은 평화롭고 행복한 인간의 삶을 만드는 데 이렇게 기여를 한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래서 가족사회 국가의 평화를 도모한다. 그래서 이상사회 실현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를 포용하고 또는 도교도 같이 포용을 해서 그 여러 사상들이 경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는 그 하원주 3대의 이상사회를 실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윤리 도덕이 확립된 사회입니다. 요임금이 남면할 따름이다. 남쪽의 왕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을 잘 다스려지는 사회다. 무위의 정치 시대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임금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스스로 선해지고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 행복한 시대가 만들어진다. 이런 걸 추구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의 하운주 시대를 이상으로 하면서 그런 이상사회를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목표를 항상 후대에는 생각하고 있는데 목은
모군도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윤리 기능, 이것은 문치 사회를 이제 실현하는데 기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 이것은 이 시기에 성리학 수용상의 큰 특징이다. 초창기 외래 사상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그 성리학만이 정통의 학문이고 정학의 학문, 바른 학문이고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와 구별되는 초창기 과도기 수용 시기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색은 기본적으로는 유학자로서 문치사회를, 유교 문명사회를 지향을 하는 건데, 그런 표현을 이제 물리, 문치, 우문, 인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성선설에 기초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도덕 신화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자각하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도덕 사회를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불교에 도움이 있다. 이런 그런 겁니다. 이상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색은 그 고려 말에 학문을 주도한 그 명유 유종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색 학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고려 말의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그 불교의 윤리적 기능을 긍정을 했다. 근데 이것이 문묘정산론에서 불교의 아첨한 이유로 해서 문묘에 배제되는 원인이 됐다. 근데 그것은 그 이유가 있다. 조선 건국이 되고 조선 왕조는 유교를 국정 이념으로 삼았고, 그래서 이단 배척, 유학의 확립, 정통 바른 학문으로서의 유학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시기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인물 정리에서 불교와 연관 있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6세기가 되면 이제 살인파들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주자학 시대로, 성리학 시대로 정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배척에 대한 논의는 이제는 큰 문제가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16세기 말부터는 이색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집니다. 이색은 절이, 의리의 이제 상징 인물로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모건 이색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은 이제 송시열, 우암 송시열이나 다른 유학자들이 이색의 절이를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조선 초기에는 불교를 키워드로 해서 불교에 아첨했다고 해서 비판적으로 봤는데 17세기에 와서는 절이라는 키워드로서 긍정적으로 봤다. 결국 시대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이념 방향과 연관이 돼서 그 평가가 달라져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색 사상이 조선시대 윤리 사회를 이뤄가는 데 기여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군집에 없는 이색글들이 많습니다.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모군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색의 문장을 받으려고 구하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모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높은 수준의 사람이다 보니 뭐 거절을 그렇게 잘 안 하시고 받아서 써줍니다. 근데 그것을 그 두부를 이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써주면 받는 사람은 그건 갑으로서 중요시 여겨서 족보에다 그걸 수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정작 그게 이제 없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수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모군에 관련된 자료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 답안지의 경우도 답안지를 써내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답안지를 보관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또 최신의 연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시 과거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보면 이게 필체가 누군지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그걸 이제 향리들이 다시 쓰게 해가지고 원본을 돌려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군도 원나라의 향시 그리고 제과 그리고 고려에 가고 이렇게 이제 과거 시험의 합격자고 또 장원 교체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있을 수 있는데 후대에 나오게 되고 그런데 태종 때 그 모군의 글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빠져 있는 거고 역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진시무서인 것 같습니다. 공민왕 원년에 이제 시무상소 이렇게 되는데 이 자료들이 그 모군집에는 없는 게 큰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문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군집은 모군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게 고 이제 앞으로 그 모군집에 없는 이세계 글들을 찾는 것들이 큰 과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